무주택자가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 이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집을 그냥 빌려서 살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리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청약이 좋냐, 분양이 좋냐, 임대주택이 좋냐라고 막 조사를 하긴 했는데, 뭐 조사를 해봤더니 더 좋아한다. 아이, 그럴 리가 있어요? 구칠 대책 네네. 총평 한번 해주세요. 사실 97대책이 타이틀이 공급대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발표문을 보면 52페이지예요. 거기에 37페이지가 공급대책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랑 뭐 목차 안내랑 뭐 이런 걸 들어있는 건데, 공급대책인데 공급대책은 없어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공급 대책인데 공급 대책이 없다. 네네,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러면 저 안에 팥 없는 찐빵 뭐 이런 거요? 네, 진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번에 97대책을 발표할 때 이제 공급이 서울 부동산에 3년 내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게 라고 하면서 발표 전부터도 계속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끔 9월 초에 이제 공급대책을 발표할 거다라고 해서 발표를 공급대책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도권에 135만 채를 5년 내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공급의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입주 물량, 공급 물량으로 파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내 입주가 얼마 있고, 2년 내 입주가 얼마 있고, 3년 내 입주가 얼마 있고, 이런 것들을 봤더니 서울 부동산 시장에 3년 내에 공급 물량이 너무 부족하니까 공급을 좀 활성화해야 돼 라는 취지를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공급 물량의 기준을 착공 물량으로 바꿨어요. 이 착공 물량이 뭐냐면 3에서 6개월 이내에 분양을 하는 단지를 착공 물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에서 6개월 내에 이제 분양을 할 거니까 3개월이나 6개월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하세요라고 뜨면 그때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분양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난 이제 분양을 받았으니까 입주할 때까지 돈을 준비해서 입주를 준비해야지 라고 하면서 대기하게 되는 수요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착공 물량은 뭐냐면 3에서 6개월 후에 분양을 하지만 착공 자체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다, 사업을 뜨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어. 그럼 아무리 요새 빨리 공사를 해도요 3년은 걸리고, 그렇죠. 정말 조금 뭔가 삐뚤어졌다 이러면 보통 5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년 걸린다고 보지 3년 내에 공급은 진짜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삽을 뜨는 물건들을 5년 내에 135만 채를 만들게 라고 했다라는 건, 그 이외에 단기적인 공급은 없냐라고 했을 때 뭐 얘기를 하겠지만, 서울 아파트 3년 내에 추가 아파트 공급은 없어라고 발표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공 물량을 135만 채 만들게, 하지만 착공 물량은 아무리 빨리 공사를 해도 3년 이후나 5년 내에 입주를 하는 거지 지금은 입주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이제 단기 공급을 아예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단기 공급은 하긴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기 공급 발표를 내용을 보면 추가 아파트 공급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오피스텔이라던가 생활형 숙박시설 또는 공실, 상가, 지식자원센터 이런 것들을 용도 변경하거나 그걸 활용해서 비아파트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당장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는 게 아니라 그 물건들을 착공을 이제 하게끔, 용도를 변경하게끔 제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약간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또 들고 나온 게 하나가 또 모듈러 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공급대책에 발표할 때 주요 요지는 공급대책이 없다. 1번, 2번. LH가 이제 공공으로 하겠다. 이게 2번이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그 하나의 시공 방법으로 모듈러 주택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은. 그럼 첫 번째는 어쨌든 3년 내에 추가 아파트 공급은 없다. 두 번째, 이제 공공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공으로 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 집이 아니고 그냥 빌려서 사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수도권에 135만 채를 공급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공으로 중심에서 공공의 비중을 조금 더 주고 하겠다라는 건데, 그 공공이라는 거 안에 내용을 파헤쳐 보면
사실은 LH가 이전에는 부지를 사서 정리한 다음에 이제 매각해서 민간 건설사한테 나눠주고 이제 공급을 하게끔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공이 주도하겠다라고 한 요지는 명분은 그거예요. 민간한테 맡겼더니 민간이 뭐 힘들고 뭐 이렇게 하면 자꾸 딜레이 되고 하니까 공공이 주도하는 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취지로 공공이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이제 LH가 매각하지 않고 시행까지 할 거야 라고 나온 거예요. 대신에 공사는 뭐 브랜드 아파트들한테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매각하지 않고 LH가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도급을 이제 건설사한테 맡기는데 그 도급을 맡길 때 공사비가 적정으로 책정이 돼서 사람들이 입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입찰을 할까? 이것도 좀 고민인 거고 시행을 공공이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돈이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 예산이 역대 최고 여태까지 받았던 적이 없던 62조 5천억을 예산을 줘요. 그러니까 이전에 받았던 예산보다 4조 원이나 더 많이 준 예산을 주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그러면 국토부에서 예산안을 이렇게 올렸을 때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쓸 거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세요라고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부 내용을 봤더니 이번에 이제 공공주도로 하겠다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LH가 움직여야 될 폭이 넓어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돈의 비용을 많이 예산에 책정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무주택자라던가 이런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공공 분양이라던가 아니면 디딤돌 대출이라던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예산은 작년에 14조에서 10조로 줄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예산은 줄었고요. 공공 임대주택을 마련하거나 이제 그걸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오히려 많이 한 10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공공에서는 뭐 빌라나 다세대를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주는 것도 많이 하고 이번에 공공이 주도하겠다라는 것도 공공 분양보다는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사람들한테 전월세로 많이 주겠다라고 하면서 여론조사를 또 하는 것들이 표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청약이 좋냐, 분양이 좋냐, 임대주택이 좋냐라고 막 조사를 하긴 했는데 그게 뭐 이제 형평성에 공정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조사를 해봤더니 임대주택을 더 좋아한다. 아이, 그럴 리가 있어요? 내 집이 좋지 임대주택이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그게 공정성이 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의아한데요? 사람이 내 집을 갖고 싶은 거지 집을 렌트로 한다? 그러니까요. 앞에 공공자가 들어가면 딱 뒤에 따라붙는 게 공공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개념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구 임대주택이라던가 아니면 10년 후 살고 나서 분양 전환을 해주는 임대주택 위주로만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임대주택들도 당장 빨리 지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듈러 공법을 사용해서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듈러 공법 자체가 사실은 기술이 그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공장에서 70% 정도 욕실, 네, 배관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사해서 만든 다음에 현장에 옮긴 다음에 레고처럼 조립하는 형식의 아파트가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직 기술적인 제한이 있는 게 아직 13층까지밖에 못 짓는데요.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고층을 좋아하잖아요. 네. 게다가 땅값 비싸고 좋은 데는 고층을 지어줘야 사업성이 나오는데 13층밖에 못 짓는다 그러면 이제 사업성에서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공장에서 이제 다 빨리 만들어 와서 레고처럼 조립만 하면 되니까 한 30% 전후로 공사 기간은 좀 줄일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공사비가 20-30% 더 든다는 더 거죠.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안 나온 거지. 그래서 좋은 지역에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고층으로 지어줘야 사업성이 나올 텐데 그것마저도 공사비가 더 드니까 사업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공급을 그렇게 한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참 애매한데. 네네. 근데 거기에다가 뭐 LTV 규제? 그래서 네네. 뭐 저 대출 또 규제하고 이러는 게 또 포함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공급 대책은 37페이지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97은 공급 대책이 아니고 저는 규제 대책이라고 규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규제 대책으로 발표한 게 훨씬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훨씬 크거든요. 첫 번째 이제 규제 대책인데 규제 지역 내 LTV를 50에서 40%로 줄이겠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전세 대출을 DSR에 넣고 싶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집권한 지 이제 3개월 됐거든요. 근데 막 계속 이제 너무 규제를 하면 이제 여론이 너무 들썩일 수 있으니까 그럼 좀 조율하자라고 해서 1주택자에 한해서 제한을 두고 대책을 발표한 것 같아요. 1주택자에 한해서 전세 대출은 이제 2억까지만 2억이죠, 2억. 까지만 해줄게.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큰 게 있어요. 시장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를 확대하겠다. 이게 사실 저는 메인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어디더라? 용산 그렇게 돼 있고. 네, 강남 3구랑 강남, 용산이 토지거래 강남 3구.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거는 시도지사의 권한이에요. 어. 서울시장의 권한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국토부 장관이 가져올 수 있게 그 권한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마포, 성동 쪽도 하겠다는 건가? 그거는 이제 기본이죠. 아하. 그건 기본이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거죠. 이상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확대 지정하겠다는 건 뭐예요? 음.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더 확대할 거야라고 확대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 권한을 가져와서 확대하겠다라는 의지가 만만인 거잖아요. 이래서 지금 마포하고 성동하고 집값이 또 올랐구나. 네, 여기 지정되기 전에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요자들이 마포, 네. 성동, 한강벨트 라인, 마용성,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지역에 사시고 이제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혜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97년째 발표되고 나서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내일부터 지정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니까. 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이제 6개월 내에 실거주 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상황상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값이 또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사놓고 이후에 실거주를 해야지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이 돈이 있어도 실거주를 못 한다고 하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한강벨트 지역만 처음에 묻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기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한강벨트를 묶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그 옆으로 또 가겠죠. 그죠. 당연히 풍선 효과가 네. 나타나요. 근데 이 정부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 엄청 경계하고 있는 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 3구랑 용산도 사실은 그 안에서도 거래가 잘 안 돼요. 이제 가격 회복이 안 된 동들이나 구역들이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싹 다 묶었잖아요. 풍선 효과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강벨트만 묶으면 또 그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서울시 전체를 묶는다? 이것도 저는 생각해 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도강 금간구 여기 지역은 지금 너무 힘든데 그렇죠. 말이 안 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 빼고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로 또 풍선 효과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순차적으로 한강벨트 묶고 그 다음에 풍선 효과 나타나면 거봐 풍선 효과 나타나지 하면서 이제 조금씩 확대해 나갈지 처음부터 꽝 하고 서울시로 한꺼번에 묶을지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강도를 정부에서도 좀 보고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저 1주택자는 네네. 그 전세 대출을 2억으로 일어나 있죠. 규제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월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제 월세로 가야죠. 그리고 이게 이 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원 일원화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시작일 뿐. 이걸 통해서 전세대출 DSR을 이자 부분 넣겠다? 전체 넣겠다. 이거는 솔직히 시기를 조율하는 정도의 문제인 거지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큰일 날 수 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무주택자가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 특히나 이제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이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집을 그냥 빌려서 살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리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게 맞아요. 집 사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갖지 않은 사람의 이제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500년 연구를 한 논문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논문들을 계속 발표를 하는데 단 한 번도 50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게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 쪽, 보수화된다. 네, 그리고 내 집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진보 쪽으로 이제 성향을 드러내게 된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진보 보수가 있나요? 진보라고 얘기하는 쪽도 다 보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흐려진 상황인데 진보 보수를 모르겠던데 지금. 뭐 상황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때 그래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공공 임대를 주력해서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는 그냥 임대주택에서 전월세를 살면서 그냥 형편에 맞게 가진 돈 안에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정부의 이제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욕심이 과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기본적인 욕심은 발전이잖아요. 그렇죠. 성장의 원동력이 되죠. 근데 그거를 집을 그냥 렌트해서 나라에서 공공 임대를 해줄 테니까
여기 렌트해서 집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집 그쵸. 걱정이 안 되지만 이게 재산 증식의 가장 큰 수단인데 그동안 그래 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내 생각이 바뀔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이게 원하는 방향은 있지만 기존의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아직 그렇지 않은데 이쪽만 먼저 간다고 해서 사실 따라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이다. 네네. 근데 지금 좀 싸게 나오는 집이 있으면 좀 사고 싶어요. 네네. 만약에 내가 집을 굳이 지금 좀 사고 싶은데 어느 지역을 살까 하면 입지 전문가 메디테라님이시니까 한 3개 정도 찍어주시면 어떨까요?